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10월 2일 수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을 통해 금요일 시장 및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전에 끝난 일본 증시는 2% 정도 큰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 경제가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한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언급했고요. 우에다 BOJ 총재는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증시는 2% 가까운 반등을 보였습니다만 나스닥 선물은 중동 확전 리스크 부담에 76.4% 자리를 찍은 이후에 어, 변곡을 만들었죠. 이렇게 변곡을 만들고 또다시 그 자리에서 막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0.5% 정도 빠져 있는데 밤 시간까지 이걸 회복을 못 한다면은 밀려서 출발, 갭 하락 출발하겠죠. 그래서 76.4자리가 이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추가 하락 자리가 좀 더 넓게 펼쳐지게 되겠죠.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매파로 알려져 있죠. 올해 말까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50bp까지 진행할 수 있음에 동의를 했지만 금리 하락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택, 자동차 등 구매 증가와 중동 리스크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 리스크 등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 장으로 넘어가서 개장전 체크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이 개장전 체크는 10월 2일 수요일 장이었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 하루 땡겨져서 만기일이었고요. 증검당일이 휴일 때문에 어쨌든 개인 이때는 이제 개인 양매수로 제한적인 구간을 반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위클리 옵션 그 전에 있던 원웨이성 하락을 보였던 원웨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다르게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역시나 개인 수급이에요.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미국 동남부 항만 노조가 47년 만에 파업을 했는데 해상 운임 상승에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나스닥 하락세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이란 은 이스라엘의 미사일을 180발 발사했다는 소식으로 우리 장이 출발했는데 이 이후에도 계속 지금 서로 이제 약 보복성으로 계속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중동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맥쿼린프라는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50% 하향 조정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담이 하나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프로그램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 둘 다 외국인들의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비차익 모두 매도했고요. 특히 장중 시장 베이시스가 한 2.0에서 1.7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 베이시스인 2.37에 못 미치는 구간이 지속되며 현물이 고평가로 인식되면서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출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차익이 1,784억이 잡혔죠. 그러면서 외국인 3천억 매도, 기관들이 7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의 코스피 현물 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인은 그냥 1조 원 가량 혼자서 다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가 많았던 것은 이들의 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데 그거를 받아주는 주체가 개인 말고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 중국은 10월 7일까지 계속 휴장이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원을 체크하거나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됐는데 일시적으로 6만원 이탈하는 59,900원을 찍자마자 방어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재차 6만원을 이탈 위협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거고요. 한 두세 차례 더 시도를 하다가 뚫리면 이제 그 다음 밑으로 공간이 또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SK하이닉스는 17만원 체크 및 지지 여부를 봐야 했는데 종가에 16만 9,100원으로 끝나면서 실패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이건 이제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외국인 선물은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신규 매도 우위로 마감을 했고요. 금융투자 선물은 신규 매수 플러스 환매도 조합 우위로 신규 매수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투시는 선물을 신규 매도를 장중에 약간 보이면서 약간 매도 쪽에 힘을 좀 실었는데요. 그는 최근 이틀 동안에 6천억 이상 대량 신규 매도가 있었기도 하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장중에 힘을 실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침 지지라인 체크 내용입니다. 제가 파생 정규 교육반에
늘 아침 장전에 8시 41분 정도에 올려드리는 라인들인데요. 오늘은 그날은 341에서 341.2에서 일단 첫 번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40.8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근에서는 당연히 숏을 보면 안 되겠죠. 지지라인 부근인데 숏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해당 부근에서는 이제 커트라인을 잡고 커트라인 잡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41에서 341.2니까 거기서 좀 341.5부터 예를 들어 340.8까지 이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 여기가 지지라인이니까 여기서 받아본다 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다음 라인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뚫리면 가는 건데. 그래서 지지받을 확률은 있지만 안 될 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커트라인을 설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340.5를 설정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탈 컷을 반드시 설정해야 되고 그랬으면 롱으로 먹을 수 있었던 날이죠. 롱으로 얼마나 먹느냐의 차이죠. 이만큼 먹느냐, 이만큼 먹느냐, 그렇죠? 분할해서 단계적으로 줄이느냐. 어쨌든 그때 진입했으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하루였고요. 또 박스기 때문에 오늘 제한적인 움직임, 위클리 옵션 월요일 것처럼 9월 30일 월요일 위클리 옵션처럼 원웨이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한적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다음 저항 라인을 보면서 공략을 했다면 양쪽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 라인은 이제 346.2에서 346.5에서 블루 라인에 걸친 자리들을 보자고 장중에 메시지를 드렸는데 여기 자리죠. 결국에는 346.2 라인이면은 여기죠. 여기 부근. 자, 여기 부근에서 블루 라인 내려오는 블루 라인 정도를 딱 드리는 요 정도 지점에서 저항권 인식이 된다. 그래서 아마 롱숏으로 다 공략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커트를 뭐 해야 한다면은 뭐 사실 좀 아쉽죠. 왜냐면 윈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윈라인을 돌파하는 봉이 나오면은 일단은 잘라두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까운 저항 라인이 붙어 있으면 그걸 또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항 라인이 있어도 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뭐 이제 제가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때는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이때는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드릴 때가 있으니까 장중에 놓치지 않고 그걸 또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매매를 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생반 메시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파생반이 아니신 경우에는 이제 구독자 방이나 그 다음에 장중 라이브 방송 어차피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어차피 하루 종일 제가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거기서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 오픈해서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걸친 자리들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날이고요.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처럼 원웨이 수급이 아니었고 위클리 옵션 수급상 개인 양매수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좀 갖고 있었던 거는 로또 성향이죠. 그래서 그 로또 성향이 여기서 살짝 움직이긴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한 6배 7배 나왔을 거예요. 0.8까지 갔나요? 그래서 요때 조금 위클리 옵션 그 외국인들이 로또로 했던 345 콜이 수익이 조금 났다가 외국인들도 그냥 휴지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진짜 로또로서 활용을 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개인 양매수입니다. 위클리 옵션은 승률은 금융투자가 훨씬 높아요. 외국인은 그냥 로또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개인의 포지션이 같다면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를 꼭 유념을 해야 되겠고요. 2019년부터 생긴 위클리 옵션이 이제 그렇게 막 큰 역사가 있지는 않지만 그간의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경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제한적인 장세를 보이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봉에 대한 38선 체크 빗각인데 제가 최근 일봉을 보면서 여기 이 파란 선 라인을 38선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요게 38선 같은 느낌으로 자 여기서 걸렸고요. 여기서 걸렸고요. 여기서 다 지금 나눠져 있죠. 힘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때 그 자리를 좀 보자라고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최근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메시지 올려드렸던 거죠. 38선급 파란선도 테스팅을 하고 있는 시점 올라갈 때 테스팅 그럼 뭐예요? 저항력이 작용하겠죠. 언제까지? 완전히 돌파하고 안착했다라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쵸? 그래서 요 상태에서 지금 일봉 요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었다가 그래서 빗각 추세를 결국 못 넘고 파란선, 38선 같은 느낌을 못 넘어가고 막힌 상태다. 에너지가 상승 쪽으로는 분출을 지금 못하고 있는 날이죠. 그래서 반등 정도만 있는 시기고 그러면서 종가에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다시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막혔다가 올라갔다가 그 저항권까지 해서 밀렸죠. 빗각 라인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가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도치 형태로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선물 옵션 포지션 체크를 언급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파생 교육반에 다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죠. 자, 하나씩 볼게요. 요겁니다. 일단 먼저 요거는 월물 옵션 단독 베팅 포지션입니다. 이제 남은 거래일 수는 4거래일. 4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외국인과 개인 그리고 금융투자는 어떤 세팅을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일단 옵션 단독으로만 10월물 옵션 단독으로만 보면은 외국인은 절대로 이 위를 허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360 350 후반이나 360 위로 적어도 360 위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포지션이죠. 올라가면 큰일이니까.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도 콜매도가 줄어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콜매도를 지금 대폭 345부터 355 사이에 그리고 그 기존에는 360 정도까지의 대량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개인들은 그 반대로 콜옵션 매수 그때 슈퍼개미 중심으로 한 대량 콜옵션 매수가 아직도 살아있죠. 그래서 현재도 상방 포지션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들은 대체적으로 360에 준하는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하기를 바라고 있죠. 옵션에서는 금융투자는 양매수를 보이면서 어디로든 가자, 어디로든 많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베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는 당장 4거래일 뒤에 있는 10월 옵션 만기일에 대한 포지션이고요. 막판에 청산이 되면서 일정 부분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누적된 수량을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10월물 옵션과 12월 선물을 합성한 합성 베팅 포지션 현황입니다. 옵션은 10월 만기고 선물은 12월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은 선물이 지금 누적 매수가 꽤 많이 있고 수요일에는 좀 2,356억 줄이긴 했지만 누적 매수량이 많아서 결국엔 어쨌든 선물에 대해서는 상방이에요. 그러나 원래 선물은 이렇게 상방인데 옵션 매도분이 콜옵션 매도분이 이렇게까지 낮춘 겁니다. 그렇죠? 원래 선물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낮아진 것은 콜옵션 매도가 끌어내린 거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가 더 많아지면은 이 부분을 더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가 되겠죠. 선물 매수와 콜옵션 매도를 합성해 가지고 나오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옵션이 이제 생각나는 시기라서 선물을 일단 무시하고 옵션을 먼저 완성시키고 완료하고 결제를 완료시키거나 거기서 수익을 추구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개인은 선물을 합성해도 상방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합쳐도 상방이고요. 금융투자는 선물을 합치면 매도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과 반대로 매도가 많기 때문에 하방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좀 급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거 9월 30일에 좀 내려오면서 그리고 10월 2일에도 내려오면서 금융투자가 역전을 지금 만들기 직전 혹은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미니 선물도 한번 볼게요. 워낙 이제 최근에 이틀 동안에 미니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았죠. 미니 선물은 왜 그렇게 지금 큰 거래가 일어날까 봤더니 미니 선물은 9월물에 정말 큰 롤오버가 있었습니다. 매수 쪽으로요. 외국인들의 매수 롤오버가 상당히 컸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큰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가지 못하면 미니 선물은 지금 큰일 나요. 다시 대량 롤오버를 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청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빠르게 청산하는 것을 지금 선택을 했죠.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에 미니 선물 분야에서 지금 대량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는 3,500억을 매도했고요. 10월 2일에는 4,200억을 매도했습니다. 미니 선물이 이렇게까지 본 선물보다 더 크게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미니 선물은 5분의 1 축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크게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기존에 세팅된 매수 포지션을 긴급으로 축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도 너무 많이 사서 그런지 아직도 매수 포지션입니다. 외국인들은 미니 선물 옵션 분야에서 상방 포지션 그러나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 힘이.
개인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미니 선물 쪽에서는 어디로 많이 확대되면 불리하게 되겠죠. 어디로든. 근데 사실 크게 거래를 안 해요. 미니 선물 쪽에서는 개인들이 사실 미니 선물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긴 한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의지가 뚜렷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잘 안 합니다. 본 선물로 보통 하고요, 많이. 그다음 금융투자는 외국인과 반대로 이제 매도 쪽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또 줄이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 포지션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수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 내용도 좀 살펴봐야겠죠.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80% 확률을 추정해 보니까 없어요.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을 최근에 많이 기존 예전처럼 많이 매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도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설정한 그 기준이 지금 통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날도 그랬고요. 굳이 그 기준을 좀 대폭 완화해서 잡아본다면 340에서 345 사이에 끝날 가능성이 높았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코스피 200이 340.72로 340에 좀 붙어서 끝났어요. 마지막에 떨어져서 그렇죠. 그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342.5를 중심으로 전후로 움직였습니다. 1시 45분에 체크한 바로는 상단은 345를 막아뒀습니다. 약간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해도 345를 막았고요.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도 요 사이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345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베이시스를 한 2.0까지 더해보면 347 이상으로는 허용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허용을 안 하는데 여기서 롱을 잡으면 안 되겠죠. 여기가 347이었잖아요. 선물 347은 대략적으로 코스피 200 345를 뜻하는데, 이거 위로 허용을 안 하는데 여기서 허용을 안 하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이 위클리 옵션 전체 수급이 이 위를 허용을 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그냥 로또로만 들어가 있을 뿐인데 종합 포지션이 허용을 안 하는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하면 당연히 당하는 거죠. 당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80%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하시면 그나마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시 38분에는 요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 콜옵션 345를 이제 주타겟으로 장초반 물량 매집 단가가 0.2 정도로 보이고 순간 0.5까지 찍었다는 얘기를 적은 건데, 이 이후에 이제 0.8 이상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 있었죠, 여기서.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거를 외국인들의 로또를 활용해서 뭐 단타를 치신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위클리 옵션을 반드시 결제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면 그거 그냥 0으로 녹는 거예요.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로또 345 콜옵션, 위클리 콜옵션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급등은 했지만 0으로 녹았습니다. 그래서 제때 청산하지 못하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매매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전 등가는 342.5 위클리 콜에서 위클리 300 푸시 이제 경쟁을 좀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등가가 34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위클리 옵션 중에서 이제 수요일에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은 342점 푸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최저점 0.16 대비 최대 11배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최고점이 2.00이고 결제는 1.72로 받았습니다. 위클리 옵션 종가 결제 싸움은 등가 342.5를 기준으로 3시 기준 상세 수급을 확인해 보니까 막판에는 이제 340으로 이제 바뀌면서 끝났고요. 코스피 200은 341.21로 동시효과 진입해서 340.72로 끝났습니다. 수급 구조는요. 막판의 수급 구조는 위클리 콜 342.5는 개인 단독이고 개인 단독이니까 죽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0으로 녹였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프 340도 개인 단독이었죠.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개인 단독으로 있는 340 위클리 풋은 살리지 않겠다. 이것도 0으로 녹였죠. 그럼 그 사이에서 내려가는데 가장 합리적인 건 위클리 풋 342.5, 금융투자가 단독으로 소량 베팅한 이 자리가 지금 가장 크게 올라갔던 옵션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을 기실현 포함해서 확인해 보면, 외국인들은 약 12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되고 개인은 15억 손실, 금융투자는 24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늪에 빠진 삼성전자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최근에 한 지난주였나요? 제가 유튜브 제목이 늪에 빠진 삼성전자라는 제목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안 보신 분들 꼭 공부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상 중에서 이 두 개는 이제 필수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안 보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요, 시간 내서 요 두 개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거지만 이어지는 거예요.
뭐 하루하루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다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때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까지 와서 적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늪에 빠진 삼성전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이유, 요거 변동성 지수의 수상한 움직임은 변수가 된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요 내용까지도 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첫 거래일에도 180만 주 이상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매도했고요. 시티그룹은 280만 주, 모건스탠리는 221만 주 매도했습니다. 7월 초에 슈퍼개미가 이제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를 진입했었죠. 5천억, 6천억 이상을 진입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 69,000원 지지, 이거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삼성전자 차트 일봉 보시면 이때 슈퍼개미가 대량으로 진입한 시점 이후에 계속 하방이고요. 그 다음에 69,000원을 지지 실패했을 때 공간이 열리는 상태다. 공간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말씀드렸고 공간이 열리고 있고요. 이후 수요일에 61,300원 최저가 종료 시까지 외국인은 백어데이션을 활용한 현물 매도에만 집중을 했었고 보유 비중은 56%대에서 이제 53.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줄일 수 있는 폭이 장기적으로 49% 정도까지는 가능하기에 완전한 정상 구조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저점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이 양봉 자체가 어쩌면 저점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양봉 얼마든지 있어요. 만약에 저게 저점이다라고 확신을 했다면 이것도 저점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얘도 저점이 되겠네요. 얘도 저점이 되겠네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얘도 저점이 되겠네요. 그쵸?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완벽하게 추세를 돌파하는, 최소한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라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수급 변화를 봐야 돼요. 지수도 이 추세를 돌파했을 때 일시적으로 갔다가 다시 밀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덱스 성향을 지닌 삼성전자는 지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들을 좀 이해하시고 완벽하게 수급적으로 돌아서지 정상화되지 않을 때까지는 함부로 저점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최저점을 놓친다고 하더라도요. 슈퍼개미의 매수 미결 잔량과 기관의 최근 30일 매도 미결이 해결되는 등 최소한 선물에서 정상 수급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이제 옵션 만기는 4거래일 남았고 삼성전자 스프레드 거래에 주목할 시기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부터는 이제 삼성전자에도 스프레드 거래가 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미결이 어느 쪽으로 넘어오는지 저는 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요일 종가로는 삼성전자가 백어데이션을 극복한 채 종료되었어요. 선물이 더 높은 상태에서 종료됐다라는 겁니다. 현물 61,300원보다 100원 높은 선물 61,400원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는 월봉 추세가 무너지면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도 올려드렸죠. 자, 요 내용은 요겁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월봉 추세, 이거 로그 차트, 로그를 적용한 월봉 차트입니다. 추세 이탈했죠. 어떤 추세요? 위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를 이탈했잖아요. 여기. 자, 요 라인. 자, 요 라인을 9월봉으로 이탈했어요. 요거 이 9월봉을 되돌림으로 9월봉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침체 지속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월봉 언제까지요? 로고 정해서 자, 이 전까지, 지금 요렇게 되기 전까지는요, 적당히 내려가면 삼성전자는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매수한다, 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걸 지켜야 하는 자리를 깨버렸잖아요. 9월달에 얘를 깨버렸단 말이죠. 추세를 깨버렸단 말이죠. 추세를 깨고 나서는, 추세 이탈이 되고 나서는 다시 추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되돌림이 나오면 괜찮아요. 되돌림이 나오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선물이 일시적으로는 백어데이션을 극복을 했으나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백어데이션이 또다시 지속되면 기계적인 현물 매도가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뭐 저게 뭐 저렇게 된 사례가 있나?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었죠.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같은 자리가 여기, 그죠? 여기 10월, 9월, 8, 7, 6, 5월 봉이죠. 5월 봉에 그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아, 이거 장기적으로 장기 침체이 될 수 있는데 바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극복을 못했잖아요. 못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과정이 나오고, 여기서 한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를 앞두고 한번 튕겨져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다시 넘어가서 새롭게 추세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것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 에코프로비엠의 5월 봉이랑 굉장히 흡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극복이 되는지 여부부터 살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내용에 크게 주목한 건 없어요. 물론 내용을 참조는 했지만 내용 때문에 뭘 어떻게 하자 말 그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미 7월 초 슈퍼게이미의 대량 매수 진입, 이거 수급적인 내용이에요. 내용은 수급 외적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고, 삼성전자의 뭐 그렇죠? 지금 상황들 어떻고, 이런 것들 참고는 당연히 했지만 팩트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급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7월 초에 슈퍼게임의 대량 매수 진입을 허용했죠. 그거는 곧 외국인의 대량 매도 진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본 선물에서 6조 원 가까운 외국인의 누적 선물 매수가 매도로 바뀔 시기라는 것으로 이제 풀어갔던 거죠. 그때가 요 시기였죠. 일봉으로 자, 요 시기였죠. 6조 꽉 채웠으니까 매도로 바뀌는데 근데 마침 삼성전자의 슈퍼게임이 대량 매수 진입이 들어왔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반대로 매도했다. 이런 것들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했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 같이 순서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로 풀어갔지 내용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곧 정보력이고 뒤따라오는 내용보다 돈의 움직임이 선행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은요 이미 그들의 세팅이 끝난 뒤에 알게 되는 겁니다. 시차가 있다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고 거기에 맞게 풀어가는 게 좋은 전략이 나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옵션의 등합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등합을 주제로 한 영상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같은 잔존일 D-5일일 때 등합은 어떻게 지금 마감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1월물, 2월물, 3월물, 4월물, 5월물, 6월물, 7월물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24년 들어서 요 부분에서는 대부분 비슷했어요. 그래서 큰 변동성이 여기서는 큰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작은 파동만 있었을 뿐이지. 자, 위기는 8월에 다가왔죠. 8월물의 옵션의 등합이 우뚝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9월물, 10월물까지 계속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균치보다 높은 등합이 8, 9, 10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변동성 지수가 평균보다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변동성 지수 지금 보시면 딱 그때부터 우뚝 서 있죠. 같이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변동성 지수 25.89로 끝났습니다. 평균 높죠. 최근 3개월. 언제 평균 이후로 최고로 높아요? 자, 변동성 지수 언제요? 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후로 변동성 지수의 평균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지금 언제든지 큰 변동성이 출현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라는 겁니다. 등합은 남은 4거래일 동안 0에 가깝게 녹아야 되는데 저거를 빠르게 녹이려면 크게 출렁임을 주거나 완전히 빨래줄처럼 횡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8에서 10월이 대체로 올해 옵션의 등합이 말미까지 높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고 이 시기는 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평균 변동성 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분봉 하나하나에도 진폭이 크게 나올 수 있고 언제든지 시세가 급변하는 장세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1차로 20 언더, 2차로 17.5포인트 언더로 들어와야 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요. 변동성 지수가 높을 때는 주식은 중기적인 보유를 위한 투자 활동은 가급적 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가에 쓴 내용입니다. 투신이 선물을 1,100억 정도 신규 매도 베팅을 했고요. 3일간 청산 없이 누적 7천억대 매도 베팅이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하락 에너지를 투신 쪽에서 둘 수 있다라는 거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향을 같이 주곤 했습니다. 투신이 매수로 전환이 되려면 밑에서 장대 양봉으로 끝나는 날에 보통 들어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오늘 2,356억 매도로 누적 선물 매수액을 소폭 줄였고요. 외국인은 수요일에 미니 선물을 본 선물보다 큰 4,213억 매도가 나왔고요. 이건 미니 선물이 5분의 1인 것을 감안하면 본 선물로 치면은 5배 곱해서 2조 원 매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니 선물에서는 굉장히 큰
거래가 나왔다라는 거죠. 9월 만기에 매수 롤오버도 많았고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미니 선물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많았기에 아직도 외국인은 미니 선물 매수 포지션을 대량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다가올수록 매수 포지션을 급히 청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만기가 다가오는 이 미니 선물을 빨리 청산하고 말 것인가? 동시에 월물 옵션, 콜 옵션 매도는 대량으로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입니다. 주로 345에서 355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누적으로는 뭐 360 이상으로도 같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개인 현물은 이제 근 1조 원 매수로 차익을 위해 대량 매도하는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물량을 하루 종일 받아줬습니다. 자, 남은 주요 일정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오늘 밤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에서 나오고요. 9월 ISM 서비스업 지수, 서비스업 PMI 지수 나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이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 있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에는 9월 고용 보고서 공개가 되고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주요 일정 체크해 보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신규 구독자분들 아직도 구독자 정보 공유방, 구독자 텔레그램방에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휴일 쉬시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